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오전의 상승을 뒤로하고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 증시 훈풍 영향도 있고요. 오늘은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중국 증시를 두고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중국 증시 내 CSI 300 지수 전망치를 상향했는데요. 반면에 모간 스탠리는 과열 위험을 경고하면서 전망이 갈리고 있습니다. 테마내에서는 온도 차이가 확실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하락하는 반면에 히토류, 통신, 보험 섹터가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특징주는 바로 폭스콘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폭스콘이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임리버 중국 증시내 시총상위 7위에 안착했고요. 또 시가총액은 1조 위원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지수는요, 오전보다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상해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3,860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상향한 지수가 바로 CSI 300 지수입니다. 상해와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우량주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오늘은 이런 상향 모멘텀에 힘입어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덩달아 ETF 역시도 1%, 2% 내외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는 홍콩 거래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특히 눈에 띄는 건 심천 창업한 지수가 2% 넘게 상승하면서 3년 내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항생지수인데요. 오늘은 0.6% 상승하면서 25,15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처럼 홍콩 역시도 상하락 테마의 차이가 큰 모습입니다. 통신 장비나 바이오, 2차 전지가 특히 강한데요. 이 가운데 CATL이 장중 8%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CATL을 필두로 2차 전지 섹터 5호장에서도 견조하고요. 이 밖에 텐센트, 알리바바 역시 소폭의 오름세 보이는 만큼 해당 종목을 추종하는 ETF죠.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가 이 시각 현재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는 우리 증시처럼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영향으로 반도체 포함한 수출주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자동차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영향에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단에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는데요. 특징주로는 일본제철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철강 기업이죠. US 스틸을 인수한 일본제철이 4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신규 전기로 제철소를 짓기로 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증시 분위기에 힘입어 일본 증시 내 반도체 소보장주는 추종하는 관련 ETF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힘을 입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0.3%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중화권 증시를 보면은 이 홍콩 항생 쪽보다 본토 쪽에 오히려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과창판 ETF 수익률이 이달에만 20%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중화권 증시가 항상 보시면은 수급적으로 볼 때 항상 중간이 없다 보니까 특정 지수나 산업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본토와 홍콩의 좀 차이점은 조금 더 도드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가 오는 이유는 홍콩 쪽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에서 본토의 개인이나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본토 쪽으로 좀 더 쏠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양시장은 5월 달부터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5월부터 8월 구간에 이렇게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거는 지난 10년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과창판 ETF가 좋았던 거는 결국에 반도체 지수를 의미하는데 최근 테크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액의 40%에 육박을 하면서 최근에 AI 칩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나 엔비디아 관련된 독점에 대해서 일부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 국내, 중국 내 AI 플러스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전자업종이 중국의 은행업종 시총을 사상 처음으로 상회하면서 1위 업종이 됐다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델 전환에 대한 극대화를 단기적으로는 개인들 중심으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본토의 경우는 테크 같은 이런 특정 업종이 거래의 40%를 차지하면 과속 경계 신호들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토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좀 풍부하지만 9월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홍콩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최근 유동성이 조금 타이트해진 상황이었지만 9월달 연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다시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홍콩의 기술주라든지 홍콩의 금융주의 반등을 좀 보고 있고요. 9월 전반적으로는 뭐 단기 보수적인 좀 시각을 제시하는 게, 저희가 뭐 투자 심리나 수급 관점에서 중국 주식 쪽 자금 유입이 크게 나빠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의 조정 압력 신호들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전승절 이후에 자금 유출에 대한 압력들, 또 10월 국경절 연휴 전에 어떤 조정 압력들을 좀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홍콩이나 항생 테크 지수, 그리고 일부 홍콩의 기술주, 증권보험, 또 방산, 또 중국의 철강 친환경 같은 공급개혁 관련주, 그리고 신소비 대형주들을, 판마트 같은 것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토보다는 홍콩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 이 중국 증시가 불장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돈을 구해서 주식을 하는 이런 행태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 금융권에서 이제 제한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 증시 과열에 제동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장이 좀 이렇게 과열되고 과속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어떤 관치금융을 감안을 하면 어떤 우려들을 좀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작은 사례들이 누적이 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유동성 장세가 2015년에 한번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대비해서 전체적인 총량 지표들은 구조적인 버블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유동성 장세나 강세장 하에 있지만, 그 정부가 강력한 어떤 매매를 제한하는 신호는 뭐 크게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차원의 규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10년 전 대비 신용 거래 비중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또 10년 전에는 중국이 그 대대적인 규제를 했던 부분들이, 장외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한번 정리 과정을 지난 10년 동안 거치다 보니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리스크는 좀 낮춰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중국의 초과 예금이 굉장히 문제였었는데, 이 자금들이 이제 롤오버를 기다리고 적금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합형 상품,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은 뭐 공고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정부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큰 틀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 조달 자금을 통한 뭐 주식 투자나, 또 일부 운용사들, 우리로 치면 대형 이런 펀드사들이 가입 자체를 중단시키는 부분들은, 일단 핵심 목적 자체가 주식 규제를 하기보다는 과열 자체에 대한 진정 요인, 자체적인 어떤 대응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신용카드나 이런 쪽은 가계 부채를 오히려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방향성은 소비 쪽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매를 촉진하는 방향이라서 그런 큰 틀에서 일부 과열에 대해서 진정시켰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중국이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매매 회전이나 거래 대금, 또 테크업종 말씀드린 그런 과열 징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9월 말 이전에 계절적인 자금 유출기에도 과열이 지속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말 이전에 어떤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봐야겠죠. 지금 속도가 좀 일부 조절에 들어간 여부를 좀 보면서 10월 달에 이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한에 나서는지를 한 달 정도 후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